안녕하세요. 네, 저는 점프볼의 정지욱 편집장입니다. 제 옆에는 예, 점프볼 최창한 기자입니다. 저희가 오늘 더 퍼스트 슬램덩크 직원들 단체로 관람을 하고 왔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같이 이렇게 영화 보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회사 대표님까지 같이 해서 영화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롯데시네마에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고 바로 사무실로 왔어요. 아직 그 여운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네, 전 여운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르브론 제임스 때문에 오늘 기사를 써야 돼서 그렇죠. 네. 르브론 제임스 기사 때문에 제가 영화 극장에 가서 극장 밖에서 글을 쓰고 중간에 들어간 바람에 여운이 생길 생각 없었지만 어쨌든 오늘이 촬영하는 날이 그겁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제임스의 카림 압둘자바를 제치고 역대 최다 득점자로 올라선 날, 저희가 슬램덩크를 본 날입니다. 네. 저희 얘기가 좀 옆으로 새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 둘 다 슬램덩크를 아주 어릴 때 만화로도 보고 이번에 퍼스트 슬램덩크의 영화의 감동을 느낀 세대로서 이 슬램덩크에 대한 얘기를 농구 팬들과 함께 해보고자 하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 버전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둘 다 슬램덩크를 본 팬으로서 퍼스트 슬램덩크를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구 기자의 시선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퍼스트 슬램덩크를 한번 보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농구 기자로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리뷰하는 거는 너무 많아요. 지금 영화 그렇죠. 평론가들도 있고 농구 기자의 시선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창환 기자는 슬램덩크 몇 번 봤나요? 퍼스트 슬램덩크. 제가 오늘 본 게 딱 세 번째 관람이었거든요. 네. 세 번째였는데 처음에 일단은 자막과 더빙 버전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비교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두 번을 봤고, 직장 동료들과 이번에 세 번째 이렇게 본 거죠. 어땠어요? 더빙하고?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슬램덩크를 무지하게 많이 봤지만 그 일본 버전으로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익숙한 강백호, 채치수, 서태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쿠라기나 뭐 그렇게 하니까 좀 이게 이질감이 좀 있는 거죠. 거기서 그게 좀 깨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욕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빙 버전이 조금 의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더빙이 낫다. 백호야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이게 익숙한 거죠,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셨어요? 몇 번을 보셨어요? 전 5번. 오늘이 5번째였어요. 근데 5번째는 아니죠. 4.5번이죠. 4.5번. 오늘 절반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 절반밖에 못 봤어요. 저는 뭐 더빙 뭐 자막 상관없이 그냥 시간 있는 거 봐갖고 다 저 자막이었고. 다 자막이요. 다 자막이었고. 가족들하고도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친구 여러 그룹들이 이제 야 슬램덩크 보자 해서 뭐 다른 그룹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5번이 쌓였는데, 그게 이 슬램덩크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슬램덩크에 지금 열광하는 박스 오피스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애니메이션인데 결국 이 그 당시를 추억하는 이 추억의 힘이죠. 친구들도 사실 같이 추억할 수 있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 슬램덩크 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슬램덩크 갖고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바로 이 슬램덩크의 매력이 아니었나. 근데 저런 친구가 없나 봐요. 저는 두 번 다 한 번 혼자서 봤는데. 그래요? 근데 원래 영화를 혼자 보는 겁니다, 여러분. 5번 봐도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를 보기 전부터 어떤 스토리인지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봐도 재밌죠. 너무 재밌죠. 저는 한 번은 혼자 가서 이미 슬램덩크를 3번을 본 상태였기 때문에 아바타를 보러 갔었어요. 네네. 근데 아바타를 보러 갔는데 슬램덩크가 그래도 더 끌리더라고요. 그냥 슬램덩크 본 거예요. 원래 가는 길에 아바타를 봐야겠다고 갔는데 슬램덩크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슬램덩크 리뷰, 우리가 슬램덩크 팬의 시선에서 본 리뷰를 할 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가 있나요? 영화 관점에서 봤을 때, 원작으로 봤을 때 워낙 유명한 대사들이 많잖아요. 뭐 왼손은 거들 뿐도 있고 뭐 여러 정대만이 농구를 하고 싶어 하면서 무릎 꿇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영화 내에서 봤을 때는 그 송태섭이 막판에 그 이제 상황에 계속 프레스를 하잖아요. 한나 씨가 쓴 그 넘버원 가드. 한나 씨 너무 매력적으로 나와요. 한나 씨 넘버원 가드를 보고 한 번 또 그 중간에 가운데로 제쳐 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뭔가 짜릿함? 송태섭이 주인공처럼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뭐 지금 이제 슬램덩크 접을 때 됐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뭔가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 형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압박, 팀의 1번 포인트 가드로서 이끌어야 된다는 압박, 그리고 그 산왕전이 형이 꼭 치르고 싶었던 그 경기였잖아요. 그치. 그 경기 꿈을 대신 이뤄야 된다는 압박. 송태섭의 인생이 점프레스였습니다. 그걸 딱 뚫을 때 뭔가 그 희열. 또 이런 해석이 또 있네. 그 장면이 가장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혀를 뚫었죠. 그런데 점프레스가 송태섭의 인생이었네. 그렇죠. 아마 그 작가가 그것도 노린 거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저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일단 가지요. 첫 번째는 송태섭 그 오키나와 해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끝나고 이제 선수들의 얼굴을 연필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소리가 나면서 연필 소리가 나면서 그렇죠. 연필 소리가 나면서 한 명이 딱 그려지면서 걸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 슬램덩크를 보는 사람들은 뻑 간다. 일단. 거기서 또 베이스 소리도 막 듣는 그렇지. 음악도 너무 좋고. 맞아. 그 슬램덩크를 만화로 본 사람. 근데 사실 슬램덩크 애니메이션 이번에 영화 말고. 네네. 예전에 애니메이션 TV에서도 나왔던 거. 그거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막 드리블 뭐 거의 그 전화에 드리블 시작했는데 막 다음 화도 드리블 치고 있고 그러니까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은 슬램덩크 팬들이 잘 안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만화책으로 본 팬들이 진짜 20년이 넘은 시간에 딱 왔는데 그들이 그 연필책 그대로 걸어 나오니까 거기서 그렇죠. 저는 그렇죠. 이건 딱 장면이 딱 떠오르는 순간 이 영화는 대박이다. 그게 딱 떠올랐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강백호가 점프슛하는 순간까지 대사 없이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 장면은 이게 마지막 그 순간을 고요하잖아요. 그 집중력이 오히려 엄청나게 발휘됐어요 그때. 근데 그게 뭐냐면 만화책에서도 그렇죠. 그 장면은 대사 없이 간단 말이야. 마지막 그 한 장면만 대사가 있죠. 왼손을 거들고. 명대사. 근데 이번에 나온 영화에서는 입모양만 나오고 맞아요. 대사도 뱉진 않죠. 근데 마지막 그 1분이 대사 없이 그냥 막 흘러가는 게 만화책의 그 느낌을 그대로 실은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살릴지. 만화책에서 마지막에 이 시간을 대사 없이 그냥 가는데 과연 이게 영화로 이게 대사 없이 가능할까 했는데 그 장면이 오히려 더 몰입도를 높이는 강백호하고 서태웅이 딱 하이파이브 하는 그거는 뭐 그때 소리가 이제 딱 소리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 장면은 뭐 원작에서도 그렇고 네. 너무 명작이죠. 저는 그 장면도 좀 인상이 남았고 또 하나를 꼽자면 송태섭 엄마가 경기장에 왔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만화책에 없는 내용이죠. 산왕전 때 마지막에 산왕전에 그렇죠. 엄마가 와서 그 경기장에서 보면서 송태섭한테 뚫어.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한나도 뚫어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전에 스토리가 최창환 기자 얘기한 대로 송태섭이 힘든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때 송태섭이 편지에다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농구를 계속 하게 해줘서 고맙다 엄마. 그렇죠. 그리고 형이 떠난 후에 내가 기댈 곳은 농구뿐이었다. 그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약간 물론 우리가 농구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도 사실 농구가 좋아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직장도 이 농구가 좋아서 이걸 하고 있는 거여서 그런 뭐랄까 농구 선수뿐만 아니고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한 대사가 아닐까. 아주 인상 깊었다. 요건 좀 아쉬웠다. 네. 퍼스트 슬램덩크가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강백호가 서태웅을 경계를 많이 하잖아요. 원작에서. 그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다 스포가 되는 건가 이런 것도 회상하면서 나오잖아요. 강백호가 엄청난 그 양스러운 그렇게 했다가 이제 최소연에게 그냥 홀랑 하트 눈이 돼서 그러니까 농구에 농자도 몰랐던 사람이 농구를 했는데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우리 팀에 있는 다른 선수를 좋아한다. 이게 완전 그래서 이제 더 전투력이 불타는 거죠. 그치. 그런 장면이 조금 묘사가 안 되는 게 왜 서태웅과 강백호가 그런 둘의 그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약간 강백호가 처음에 서태웅이 덩크를 하니까 강백호가 그렇죠. 상대에서 저것도 못 막냐 이러잖아. 그렇죠. 그거 근데 그게 슬램덩크 팬들만 웃는데 그렇죠. 처음 본 사람들은 저기 왜 저래? 맞아요. 같은 편인데 약간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스토리가 조금만 더 담겼다면은 마지막에 그 최고의 명장면 위닝샷 하이파이브 할 때 이게 더 전율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 몇 가지를 꼽자면 처음 가장 아쉬웠던 것 중 하나는 강백호가 등이 아파서 쓰러져 있다가 일어났을 때 만화에서는 최소연한테 그렇죠. 정말 좋아합니다. 그것도 좀 빠진 거죠 그 장면이. 그렇죠? 이번엔 진짜라고요. 맞아요.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슬램덩크를 관통하는 대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처음에 강백호가 처음엔 농구 좋아하세요 했을 때 최소연이 물어봤을 때는 최소연이 예뻐서 그렇죠.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좋아합니다라고 한 건데. 네 좋아합니다가 사실 빼고 당신이에요 거의.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그 마지막 편에 가서는 최소연한테 농구가 정말 좋다. 그렇죠. 하는 건데 그게 빠졌다. 물론 지금 이 퍼스트 슬램덩크 영화 자체가 농구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제외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신현필하고 강백호와의 매치업이 삭제가 됐고 전반에. 그리고 서태웅과 정우성이 매치업하는 과정에서 정우성이 아빠하고 같이 했던 정우성이 왜 미국을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서태웅이 왜 이렇게 정우성한테 불타 있는지 그런 게 빠져 있고 그리고 최치수가 쓰러졌을 때 변덕규가 물을 쓸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져. 어쨌든 농구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기 싹 뺐어요. 싹 뺐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소연이 갑자기 나아가 경기장 밑으로 내려와서 갑자기 백호가 이번 진짜 좋아합니다 하라고 하는 게 약간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그래도 그 장면이 그 원작에서는 정말 농구 선수의 성장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딱 한 컷이었는데 그죠. 근데 저 슬램덩크를 관통하는 대사인데 이게 빠졌다는 게 조금 아쉬웠고 두 번째는 송태섭 스토리가
조금 늘어진다. 아마 슬램덩크를 이렇게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슬램덩크를 워낙 좋아하니까 네. 그냥 좀 늘어져도 익스큐즈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팬이 아는 경우에는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다. 네. 왜냐면 슬램덩크의 그 송태섭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가 획기적이거나 뭔가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누군가에 그냥 있을 수 있는 개인 스토리니까. 그래서 그냥 슬램덩크 팬이 아는 경우에는 굉장히 지루하게 좀 느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차라리 그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면서 왜 송태섭이 이사해서 길거리에서 농구하잖아요. 근데 네. 시끄럽다고. 잠깐 등장, 정대만이 잠깐 등장하거든요. 네네. 차라리 둘의 얘기로 흘러갔으면 얘기가 조금 그렇죠. 덜 지루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정대만이라는 인물도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정대만이 진짜 송태섭보다 한 살 많은 동네 형 정대만이 와서 말을 걸고 거기서 잠깐 농구하다가 가는데, 차라리 그러면서 둘의 인연을 좀 더 붙여서 얘기했으면은 지루함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마지막 하나는 OST가 되게 OST가 되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 슬램덩크의 퍼스트 슬램덩크의 타겟이 7, 80년대생들이잖아요. 슬램덩크를 봤던 7, 80년대 생들의 그걸 타겟으로 했다고 하면 과거 OST 하나쯤은 넣어도 좋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박상민 노래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박상민 노래, 근데 박상민 노래는 일본에선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 말고 비디오판으로 나온 노래가 있단 말이죠. 너를 좋아한다고 외치고 싶어. 슬램덩크 그 OST 엔딩곡으로 쓰인 일본에서 히트친 노래들이 한 4곡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OST를 좀 넣어줬으면 그렇죠. 그게 더 감동이 와닿지.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나올 때라도 한번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완전히 새로운 OST가 너무 멋있게 들어가 있지. 근데 이왕 추억팔이를 하는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과거의 OST를 하나 땡겨왔으면 그거 괜찮네. 더 괜찮지 않았을까. 세컨드 슬램덩크가 나온다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세컨드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 최애 캐릭터가 정대만이었고, 정대만의 스토리를 한번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 정대만이 이게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학 MVP 출신입니다. 근데 뭐 시련을 크게 겪죠. 그래서 약간 이제 불량한 길로 빠졌다가 돌아오는 선수인데 이번 영화에서 조금 다뤄지긴 하죠. 정대만이 왜 무릎 보호대를 차고 있으며, 그리고 그 사당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대만의 체력이 되게 약해요. 약하지. 왜 약한지가 이제 그런 것들, 정대만이 이제 성장 과정과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어떤 유형의 선수가 될 것인가, 진짜 전소영 같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세컨드 스토리에서는 세컨드 슬램덩크에서는 정대만, 제 남자는 정대만입니다. 네. 정대만이 실제로 인기가 제일 많죠. 그렇죠. 퍼스트 슬램덩크가 나왔을 때 일본의 반응들을 좀 이렇게 블로그들이나 번역해서 봤는데 여러 가지 썰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가지가 있어요. 이게 유지가 될 것이다, 시리즈로. 퍼스트 슬램덩크가 시작이다, 아니다, 이게 끝이다. 이 2가지 의견이 나네요. 그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퍼스트 슬램덩크잖아요. 퍼스트 슬램덩크의 1번 포지션에 송태섭을 다뤘잖아요. 세컨드 슬램덩크에서는 정대만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정대만이 주인공을 하면서 상향전의 스토리를 다룰 것이다. 그럴싸한데요? 이거. 그 다음에 서드 3편으로는 3번이니까 서태웅이 나올 것이다. 그럼 서태웅의 스토리는 능남전이나 풍전과의 스토리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이 강백호잖아요. 네. 그럼 강백호의 스토리는 다시 산왕전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능남전이 다룬다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이 채치수잖아요. 해남전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럼 6는 나오면 안 되네. 그 안경 선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요 5까지 그래서 5까지 나올 것이라는 게 일본 현지에 있는 이 예측 중에 하나예요. 반대로 근데 여기서 끝일 거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노우에라는 작가의 습성을 따져봤을 때 이노우에가 슬램덩크가 마무리가 다 안 됐잖아요. 우리가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노우에의 얘기는 갈수록 경기가 더 재밌어져야 되는데 산왕전보다 더 재밌는 스토리가 나올 자신이 없다 해서 끊었다고 해요. 제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노우에가 제대로 마무리 지은 게 없대요. 만화가 다른 뭐 베가본드도 그렇고 리얼도 그렇고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이노우에가 새로운 이야기를 절대 만들지 않는다. 후의 이야기는 절대 만들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일본 그 만화계에서는 이노우에의 만화가로 생명은 이미 끝났다. 그 아까 베가본드나 리얼 버저비터라는 만화도 있었는데 그걸 매듭을 못 줬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미 만화가로서의 수명은 끝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일본에서. 일본 내가 그런 걸 찾아보니까 쥐어짜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이 될 것 같긴 해. 새로운 스토리를 만든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 의견이 2가지로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원하는 스토리. 만약에 진짜로 세컨드 슬램덩크가 나온다면 이번에 송태섭 이야기처럼 사람으로 다뤄진다면 당연히 정대만이 돼야 히트를 치겠죠. 일본과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인기 많은 캐릭터가 정대만이니까 실제로 일본 가면 정대만 피규어가 없어요. 피규어가 다 있는데 정대만 피규어만 없어요. 인기가 진짜 많아요. 정대만이 아니면 흥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를 이미 한번 슬램덩크 추억팔이를 20년 만에
25년? 25년 만 25년 만이죠. 25년 만에 나와갖고 추적팔이를 해갖고 한번 크게 벌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 스토리는 정대만이 아니면 히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스토리가 아니다. 제 생각에는 만화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자세히 다뤄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 만화 내에서도 만화 내에서 뭐냐면 그런 거지. 전국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백호가 서태웅한테 1대1을 한번 하자. 그렇죠. 그 자존심 상할까봐 애들이 다 나가라고 하고 둘이 뛰겠단 말이야. 문 열고 나와. 네. 서태웅이 이겼잖아. 네. 둘이서 1대1 한 걸 보여준다. 상황을 1대1 한 거를 디테일하게 만화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서태웅이 전국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대엽을 찾아가잖아. 그렇죠. 그럼 그 찾아가는 스토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전국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정원하고 전호장하고 추억의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 이정환 전호장이 강백호하고 같이 보러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거기 보러 간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만화에 있었는데 그냥 흘러갔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디테일을 더해서 좀 그러면은 좀 더 숨은 재미를 좀 찾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세컨드 슬램덩크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네. 일단은 기대감을 갖게 했어. 저도 사실 일본 그 반응 중에 퍼스트기 때문에 그럼 세컨드 무조건 나와야지. 그치. 이런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드, 포스트까지는 생각 기대하지 않지만 그렇죠. 세컨드까지는 한번 나와줄만 하지 않나. 네. 그때면 우리가 또 이러고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또 20년 뒤에 나온 거 아니야? 그때면 20년 다 죽을 것 같은데. 이노우에도 작가도 나이가 많이 먹기 때문에 한 적어도 5년 안에는 나와줘야 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네. 슬램덩크 팬으로서 퍼스트 슬램덩크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